전자석을 만들 때 구리코일을 감는다 그랬죠. 구리코일에다 작은 금속 조각을 붙여주면 이 금속 조각 자체에 이게 전기가 전도가 되면서 좀 더 강한 자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약간 강한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구리코일 외에 금속 조각을 이렇게 보통 이제 구리 조각이겠죠. 붙여놓으면 이게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제가 그 모터에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모터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그럼 현재 있는 전자석으로 되어 있는 구리코일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도 됩니다. 코일 자체에. 그렇게 하고 이제 철심을 좀 얇게 만들거든요. 철심 자체도 만들 때부터 이렇게 대중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그다음 맥상을 덮어갖고 철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구리 코일도 알갱이를 대중서 나노 구조로도 괜찮아요. 정렬이나 비정 돌고 맥상을 덮어가 구리 코일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넣어준다는 거죠. 구리 코일을 이렇게 논사를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주거나, 여기다가 이런 형태로 이 구리 코일 자체 모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약간 대남 매듭코드 마들코드 두툼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줘. 이게 전기선, 통신선도 이렇게 쓰고 광섬유선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전자석 만들 때도 이런 형태로 약간 두꺼운 부분을 넣어주면, 링식으로 넣어주면 자기장이 세집니다. 또는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그러면 이게 자기장이 엄청 세져요. 여기다 이제 작은 금속 조각조차도 하나 이렇게 보통 구리 금속 조각이죠. 붙여주면 좀 더 자기장의 힘이 세집니다. 이 금속 조각으로 인해서. 또는 거기다가 철심을 연구자석을 살짝 결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연구자석. 그런데 열이 내면 쓰면 연구자석이 힘이 쌓이기 때문에 열이 좀 강한 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연구자석을 추가로 배치해서 좀 더 강한 자화를, 연구자석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기장과 자화가 아니라 이렇게 구리 코일에서 일어나는 자기장을 이렇게 힘을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작은 금속 조각을 줌으로써 이게 구리 코일이 좀 더 전기가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 대신 제가 모터 정류자에서도 철심에다 구리를 감아놔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발열이 일어나고 쇼트의 원인이 된다. 전기 전자석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철을 좀 얇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구리바를 갖다 그 안에다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리바조차도 이렇게 대중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렇게 훨씬 더 강한 전자석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유리석용 코팅, 예산은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전자석 제조업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모터 같은 데도 제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개 없든 수십 개 없든 수백 개 없든 돼.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주거나,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서 대응선 넣어주거나 가로 구조에서부터 대중서 대응선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연구자석들의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파워가 세져요. 그래서 훨씬 모터가 강력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연구자석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할수록 훨씬 더 강력한 전기가 이렇게 강력한 회전력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자석의 두께를 오른쪽에 좀 두껍게 만들면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거나, 이쪽을 두껍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께를 여기 연구자석이 있다 그러면 위에다가 연구자석을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좀 더 강한 회전력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연구자석을, 여기는 같은 두께의 연구자석이 있고 여기 위에다가 연구자석 하나 배치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뭐 어떤 회전의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 사람 손으로만 밀어도 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추가적인 힘을 연구자석을 배치해서 해준다는 거죠. 연구자석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회전 어떤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 어떤 이런 모터에다 감아주는 선도 이렇게 구리선 자체를 두텁게 만들어서 캐패시터를 만들어서 파워를 업시키거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주거나, 또는 여기 그 작은 금속 조각을, 보통 구리 조각을 이렇게 붙여주면은 거기에 배터리가 되어서 강한 회전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철과 구리의 만남은 발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터의 정류 자극에 다운이 되는 원인이 되라고. 그래서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발열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랬다가 이제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오른쪽이나 왼쪽 이렇게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 쪽에 이런 금속 조각을, 구리 조각을 좀 더 많이 붙여주면 전체적으로 많이 붙여주면 회전력이 강해지는 거. 한쪽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그쪽으로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어떤 구리 조각 그대로 이쪽으로 반대로 회전 방식으로 배치해주면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이렇게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사람 손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밀든가 이쪽으로 밀든가 방향을 결정해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리를 금속 조각을 배치하든가 연구 자석을 두껍게 하든가 한쪽 방향을 그것을 움직여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좀 더 회전력을 강화시켜 줄 때 연구 자석을 여기다가 똑같은 두께에다 그러면 양쪽 위에다가 좀 띄워서 연구 자석을 좀 더 추가로 놔주면은 연구 자석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한 회전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